Here's 20번째 guest, Julie.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왕 podcast. 이번 영어왕 만나보기 전에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공부하시면서 힘드신 점 많으실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칭찬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친구 같은 외국인 멀리서 찾지 마세요. 말하는 영어 온쿱 oncub.com 혹은 oncoup .com 또는 1661-1217로 전화하시면 15분씩 3명의 외국인 강사들과 무료로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이번 영어왕 역시 순수 국내파고요. 국내에서도 외국인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이 분이 실제로 실천을 그렇게 하신 분이고요. 나이도 어리고 여성이지만 본인이 용기만 조금 있으면은 할 수 있다는 거를 영어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게스트로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지 청취율이 높아지겠죠. 자, 그럼 이번 영어왕 줄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Julie. You are on this show as an English Wang. What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English Wang listeners today? 줄리님, 오늘 이 자리에 영어 왕으로 나오셨습니다. 예비 영어 왕님들을 위해 어떤 보석 같은 정보를 공유해 주실 건가요? Hello, my name is Julie. I'm 22 and I'm a university student. I'm majoring in English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이고요. 22살이고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영어 통번역을 전공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다른 방송들을 다 봤는데 대부분이 유학생들이시고 한국에서도 뭐 국제학교 다니시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반고를 나왔고 한국에서만 이때까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공유하려고 나왔어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자라온 과정, 현재 이제 대학생이시죠, 현재는? 네, 대학생이에요. 예. 현재까지 있기까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는 정말 공부를 엄청 못했고요. 중학교 때도 영어를 제일 못했어요. 영어 수학을 제일 못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이제 고등학교를 한솔고등학교라는 일반고를 가면서 정말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와 다른 공부를 다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영어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학원을 등록을 해주셨었는데 중학교 때는 사춘기 시기라서 여기저기 빼먹고 놀러 다니고 해서 실질적으로 영어 공부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고요. 그럼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거 이어서 가도록.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영어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선 제가 책 읽는 거랑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영어가 원서인 근데 이제 번역된 책들이나 외국 영화를 봐도 다 자막을 처리해주니까 그런 식으로만 보다가 진짜 딱 어느 날 아니 외국 문화랑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저걸 다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지? 영어로 읽고 영어로 들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갔더니 되게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일반 고등학교였는데도요? 뭐 이제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저도 못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제 눈에는 막 영어 막 2등급 받는 애들 보면 되게 잘한다 막 이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같이 뭐 영화를 보는데 얘네들은 뭐 영어 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국말밖에 안 읽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약간 비참하길래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신 건가요?
네, 네. 고등학교 1학년 한 해를 학원을 다니면서 문법을 제대로 배우고 영어 독해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학원을 안 다니고 제 방식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 학원은 얼마나 다니셨나요? 1년 다닌 것 같아요. 1년 정도? 8개월에서 1년 정도 다니면서 한국은 다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문법 배우러 다녔죠. 문법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문법은 뭐 어떤 책으로 하셨나요? 고등학생 되니까 다들 무슨 탭스를 하더라고요. 탭스가 뭐죠? 탭스가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그냥 아, 영어 시험인데요. 네, 국제 아, 공인 시험도 아니에요. 예, 예. 그게 이제 보니까 탭스에 대해서 약간 들었는데 지금 탭스라고 하니까 저도 잠깐 아리까리 했는데 토익이 아무래도 외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토익 시험을 치면은 돈이 아무래도 네, 외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인 기관이 그래도 서울대 같은 데서 이제 시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끔 이제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좋은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 그럼 영어를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나 투자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학원 다닐 때는 학원에서 하는 게 공부지 하면서 공부는 별로 안 했고요. 그럼 학원 학원에서는 몇 끊고 시간씩 나서부터는 하던가요? 2시간이요. 2시간에서 3시간. 뭐 숙제하는데 걸리는 시간 1시간 반 하면 하루 평균 1시간 반에서 학원 가는 날은 4시간 반 정도 되겠죠.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예. 공부하는 양이 조금 더 늘었죠. 근데 그래도 네,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많이 하셨네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해외에 가신 분들, 그분들이랑 차이점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유학은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함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 자체가 일단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적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사실은. 시간도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도. 특히 학생인 경우에는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은 대학생은 그나마 조금 그래도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직장인이나 고등학생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저는 그리고 학생 때 사람이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예. 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전 약간 좀 나가서 걷는 편이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거나 뭐 공원 같은 데 가서 외국인을 만나면 저는 성격이 되게 외향적이라서 말을 붙이고 보는 타입이었어요. 외국인이 보이면 말을 붙였다는 얘기인가요? 네, 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헬로 하고 보는 거죠. 그럼 반응이 어떻던가요? 남자한테 그랬나요? 여자한테 그랬나요? 외국인이 눈에 보이면 그랬으니까 아마 남자, 여자 비슷하지 않을까요? 음, 대부분 다 되게 신기해해요. 왜냐면 아, 그분들은 소수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말 걸어주면 되게, 영어 하네? 이러면서 신기해하고 되게 그렇죠. 좋아하시더라고요. 말 건 사람 중에 혹시 친구 된 사람도 있나요? 네, 많아요. 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한국에서 사귄 외국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막 어디 비싼 레스토랑 이런 데 간 게 아니라 길 예, 걷다가 한 번은 제가 전자사전을 사러 예, 용산을 갔어요. 저는 처음 가본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용산역에 내려서 근데 무슨 건물도 3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디를 가야 되나 하고 아무 데로나 가는데 그때 제 앞에 흑인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약간 눈이 마주쳐서 웃었죠. 걔도 웃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와서 왜 웃냐는 거예요. 예. 영어로요? 네, 왜 예, 웃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너도 웃었잖아요 했거든요. 영어로 뭐라고 하던가요? Why are you smiling? 이러나요? 네, 네, 진짜 딱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좀 당황해서 저는 이제 너도 웃었잖아 하고 대답했더니 서로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 다 예, 웃었어요, 그냥. 예, 그러,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왜 여기 왔냐 이렇게 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사전 사러 왔다. 근데 처음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제가 되게 엉뚱한 방향으로 걷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막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아, 저쪽으로 외국인이요? 가야 된다. 네, 하면서 예, 그러고 가다가 이제 갔어요. 그래서 예, 근데 나 여기 처음 왔는데 여기 그 뭐 이렇게 깎아야 된다고 하던데 예, 어떻게 하는 줄 아냐 물어봤거든요. 예. 아, 근데 그 사람 국적은 어디예요? 아, 미국인이었어요. 미국 흑인. 네.
이제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애가 용산에서 살다 보니까 가격 거래하는 한국말은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전자사전 파는 곳에 가서 와, 직접 흥정해줬어요. 와, 자기 미국에서 전자사전 사러 여기까지 왔다고 이러면서 자기는 스페셜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된다고. 아, 네, 그래서 진짜 11만 원이었는데요. 처음 부른 가격이. 제가 5만 원에 샀어요. 와, 진짜 흥정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연락처 주고받아서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술도 마시고 오, 놀기도 하고 해요. 네, 와. 되게 많아요, 이런 아, 그럼 에피소드들이. 둘이서만 계속 만난 거예요? 네, 둘이서 그 친구 만나서 놀고.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고 나이는 어떻게 되죠? 아, 이름이 나스예요. 이름이 나스요? 긴데 네. 줄여서 나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이가 26.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나요? 아니요, 그때가 20살이었어요. 그렇게 그냥 친구로서 만나기만 한 건가요? 네, 그렇게 친구로 만나고, 네, 한 번은 걔 친구들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연극 하느라 바빠가지고 못 갔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비정상회담 나오는 사람들 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어요. 제가 다른 프로그램은 잘 안 보는데 비정상회담은 제가 보거든요. 그 유튜브에 짤막짤막하게 올라온 게 있어요. 아, 맞아요. 그냥 그걸로 해서 조금씩 보는데 혹시 외국인들이 말하는 건 재밌어요. 외국인들이 경험하는 거나 한국에서 이런 거 들어보면 그러면은 상당히 용기가 있으시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인용구가 있어요. 예. 아, 그럼 제가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Julie, are you gonna fire us? 지치고 힘든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English quote 그리고 그 English quote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I like this one the most. Confident doesn't mean you're always right. It means you're not afraid to be wrong.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완벽해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다. 맞아요. 자신감이란 그런 거다라는 말인데 네,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외국인한테 처음에 말 걸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대답을 잘못하면 어떡하지? 예. 이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일단 헬로우를 하고 나면요. 사람이 굉장히 집중해서 그 사람 말을 듣게 되고요. 그러면 안 들리던 것들도 들려요. 진짜 초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신기하잖아요. 조그마한 동양인이 와서 말 거니까. 못 알아들으면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좋아하시니까 예. 저도 나중에는 더 쉽게 말 걸 수 있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 흑인 말고 또 다른 뭐 친구 사귄 적 있나요? 네. 한 번은 얘도 미국인인데요. 예. 학교를 가는 버스를 탔어요. 네, 이제 버스 옆자리에 앉게 되고 근데 되게 웃긴 게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예. 외국인 옆이라서. 네, 그래서 전 가서 앉았죠. 예. 아니 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 그래서 앉아서 이제 또 봤더니 외국인들은 다 웃잖아요. 눈이 마주치면.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웃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대화가 시작됐죠. 그 외국인 스타일을 잘 파악을 하시네요. 이해를 하시고. 네, 일단 눈이 마주치면 웃으면 돼요. 예, 그거를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웃으면은 착각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 그린라이트. 네. 비웃는 거야? 아니면은 뭐 내가 좋은가? 나 좋아서 저러는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잘 파악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네요. 같이 웃어주시고. 네, 제가 원래 잘 웃고요. 그리고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무표정한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사람인데 아무리 모른다 해도 웃는 얼굴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지냈나요? 이제 그 친구랑도 만나서 뭐 가끔 밥 먹고 예. 뭐 가끔 막 산책도 하고
밥 먹으러 나오자고 줄리님이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이제 좀 알았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러던가요? 맨 처음에 밥 먹으러 가자고 한 건 이제 외국인 친구였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도 지금 너무 심심한데 너 뭐 하냐? 이렇게 해서 만나서 놀고 맥주 한잔하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만난 게 누군가요? 고등학교 때도 만났다고 하셨죠? 고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뭐 핸드폰 번호를 공유하고 이런 건 약간 무섭잖아요. 또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뭘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친구가 된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뭐 만나서 얘기하고 뭐 거기서 또 시간도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영어 실력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느 정도였나요? 회화가 수월하게 될 정도였나요? 아니면은 간당간당하게 되는 정도였나요? 간당간당하게 됐죠. 약간 말하려면 버퍼링 엄청 오래 걸려서 생각 오래 하고 막 이해하는데 눈치 보고 이해하고 약간 다 똑같죠 뭐. 그게 과정이에요. 사실은 언어라는 게 그 상황하고 어떤 사람 표정하고 감정하고 이게 다 섞여서 다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말해지면은 거기에 감정, 상황, 뭐 표정까지 다르게 사람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말하자면 영어를 언어로서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했었으니까 그때는 만약에 너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틀리게 말한 문장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했어요.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고쳐주던가요? 네. 엄청 고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적당히 고쳐달라고 했죠. 상처받으니까 사람이.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고쳐주면 저기 적당히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친구들 만나면서 재미있잖아요, 영어 쓰는 게. 그래서 그렇죠. 더 공부하게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외국인들을 아무래도 만나게 되고 영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극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정말 몸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맞아요.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만남의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one.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Reading ability,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영어 공부를 돈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은데 돈 들이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어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CNN 어플을 깔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면 CNN 그 밤새 뜬 속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게 한 5기사 정도 있는데 그걸 읽고 이제 누워서 읽고 일어나서 이제 좀 씻고 한 다음에 몰랐던 단어들을 정리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읽는 속도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저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소설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영어로 읽으면 돼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서 잘 읽히거든요. 그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멈추면 흐름이 끊겨서 더 이상 읽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책 장르가 있으면 그 장르에 유추를 하면서 흐름을 계속 이어서 네, 그런 책들을 많이 읽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책 제목을 좀 몇 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짜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The Book Thief라고 책도둑이라는 건데요. 예.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거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나요? 네, 저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영화는 크게 재미가 없다 그래서 굳이 찾아보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쓰기 방법, 라이팅 스킬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라이팅이 참 어렵죠. 근데 또 신기한 게 책을 많이 읽으면 영어 문장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진다고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영어를 쓸 때도 완전 한국적인 문장이 아니라 이미 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영어 같은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단어를 많이 알아야죠, 사람이. 아무래도 라이팅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공부는? 영어 단어를 어원 알려주는 단어집을 사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단어 외우면서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 같은 게 있잖아요. 아니면 하루에 있었던 일을 예. 되게 짧게 그냥 일기 쓰듯이 이제 뭐 하루에 10분 정도 투자해서 쓴다던가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예, 노력을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아, 혹시 그 외국 친구들 만나면서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화나 그런 게 있나요?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아, 네,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예. 이게 영어 표현 중에 I'm coming, 예. 나 지금 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I'm going 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요. I'm going이라고 해도 알아들을 텐데 왜 못 알아듣죠? 뭐라고 하셨나요? 뒤에 I'm going 뒤에. 아, 그냥 I'm going이라 그랬어요. 아, 예. I'm going. 그러니까 걔 입장에선 굉장히 문장이 잘린 것 같았겠죠. 아, 예. 뭐 예를 들어서 I'm going to 그러면서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막 I'm going 하고 아무것도 안 보내버리니까 친구는 아마 제 뭐 문자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아, 그래서 막 제가 이게 친구 집 문을 벨을 눌렀거든요.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온다고 말도 안 하고 왔냐? 그래서 예. 아, 나는 말했다 예. 하고 그때 친구가 말해준 게 이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I'm coming이라고 해야 된다. 그게 예. 온다는 거다. 이렇게 그때 배웠죠. 저도 그 문자를 하면서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문자하고 이메일 네, 그리고 이제 맞아요. 채팅하고 하면은 진짜 빨리 늘어요. 다들 페이스북을 쓰니까 답장을 애들이 진짜 빨리 해요. 그럼 이제 막 머릿속으로 문법 구조를 생각하고 할 시간 없이 내 진짜 문법 실력대로 그 문장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는 갈수록 느는 거죠. 대신 친구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해요. 그래야 틀린 걸 아니까. 그럼 많이 늘더라고요. 그럼 듣기, listening ability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싫어하는 걸 절대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리스닝을 늘리려고 이제 영어에 흥미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니까 영화를 자막 없이 처음에 봐요. 그 다음엔 이제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많으니까 영어 자막을 넣고 봐요. 한 번 더 보면 이제 아, 이게 어떻게 발음이 되는구나. 아, 이렇게 발음이 돼서 뭐 뒤에 뭐 T가 먹히는구나 이런 걸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 자막과 한글 자막을 두 개를 놓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땐 의미까지 아는 거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드라마도, 외국 드라마도 보면서. 어떤 거 주로 봤나요? 영화하고 드라마. 제목 좀 말씀해 주세요. 영화는 이것저것 많이 봐서. 근데 드라마는 그 How I Met Your Mother? 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프렌즈로 공부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90년대 개그가 되게 많고 90년대 영화 배우 인물들 이게 많이 나와서 그게 94년도인가에 시작을 해서 최근에 끝난 게 2004년인가에 끝났어요. 그 프렌즈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끝난 것도 이미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이잖아요. 11년 전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 보는 거 보면 94년에 나온 것도 봐요. 그러니까 20년 지난 거잖아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B 세대인가요? 아, B도 없었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프렌즈보다 이게 프랑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How I Met Your Mother도. 그러면서 현대적인 것들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이제 똑같이 한 번은 그냥 듣고 두 번째는 영어 자막 깔고 듣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럼 듣기는 주로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 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팝송 좋아하면 팝송 듣고 가사 찾아보고 하면서 공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듣기는 주로 오디오북하고 팟캐스트를 많이 듣거든요. 그게 이제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한 권을 딱 사면은 분량이 거의 짧게 3시간에서 길게는 막 10시간도 넘어가요. 예, 그냥 귀에 꽂고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speaking ability, 이제 말하기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외국인 친구들하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한국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랑 영어 실력이 비등비등한 친구들과 영어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둘이 영어로 대화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내기를 하는 거죠. 먼저 한국말 쓴 사람이 뭐 저녁 사기, 죽어도 한국말 안 쓰려고 하죠. 그럼 이제
영어 말하다가 잠깐 멈춰요. 단어가 생각 안 나면. 그럼 그렇죠. 그 자리에서 단어장 찾아보고 다시 말하고 이랬었어요. 사실은 노력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랑 영어 하려고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왜냐면, 한국 사람이랑 하게 되면은, 같은 한국 말이라는 걸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쓰게 되면은, 뭔가 막, 오글오글한 그런 느낌이 네. 있다고 해야 되나요? 버터를 막 먹으면서 얘기하는 듯한,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막 그런 게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외국인하고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면, 그게 설령 뭐, 일본 사람이거나 뭐 중국 사람이거나 뭐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일지라도 영어권 나라 사람이 아닐지라도 영어로 대화를 하면 그 오글오글한 게 전혀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결국 외국인을 계속 찾게 됐어요. 저는 그 외국인이 오글오글한 마음 가장 그거를 좋죠. 복을 잘 못해가지고 한국 사람이랑 하게 되면 이게 철판을 예, 한 두 판 정도 깔아주셔야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하면 이게 더 오그라드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저것들 한국인인데 그렇죠. 영어로 쓰면 정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국에 한번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주로 필리핀에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번에 이제 들어가서 잠깐 도서관에 갔어요. 컴퓨터를 들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두 학생이 걷고 있더라고요. 길거리를. 그러면서 막 영어로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근데 둘이서 이제 영어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장을 외워가지고 계속 둘이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길을 사이를 건너가는데도 저를 이제 신경도 안 쓰고 계속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들어봐도 이제 발음이나 이렇게 하는 거나 다 이제 어설픈데 그치만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대단하고 그런 학생들도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나이 때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근데 그렇게 하면요 정말 많이 늘어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쓰려고 단어를 찾았기 때문에 정말 안 잊어버리고요. 네, 또 한국인이니까 또 친한 애들이랑 그런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틀렸을 그렇죠. 때 굉장히 지적질을 잘해줘요. 그래서 영어가 늘어요. 좋다고 봐요. 일단은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친구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만나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그런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노력해서 그렇게 이어가는 게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좀 경쟁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랑 선의의 경쟁. 많이 돼요. 예,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읽기하고 쓰기, 듣기, 말하기 중에 본인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어딘가요? 그리고 가장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어딘가요? 리스닝하고 스피킹을 제일 잘하고요. 라이팅을 제일 못해요. 라이팅은 아무래도 아무리 혼자 쓴다고 해도 첨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늘 친구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라이팅은 정말 느끼는 게 정말 천천히 느는 것 같아요. 늘긴 느는데 되게 천천히 느는 것 같아요. 그럼 스피킹하고 리스닝 중에 말하기, 듣기 중에 어떤 게 더 잘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꼽는다면. 스피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리스닝을 생각하면 좀 시험이 생각나잖아요. 그런가요? 스피킹, 네, 막 워낙 한국은 자격증 따야 되는 것도 많고 어렸을 때도 모의고사 보고 뭐 듣기 평가 보고 하니까 스피킹이 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듣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그런 시험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산 사람이었어요. 텔미가 나왔을 때 원더걸스의 텔미 아시죠? 네. 예, 그 텔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저 그 방송에서 들었어요. 테를 모르셨다고. 예, 텔이 뭔지 몰랐고 그 가수들이 고등학교 때인가요? 한 그 정도 때 이제 텔레비에 켜보면은 가수들이 뭐 say it 뭐 그러고 say 막 계속 그러잖아요. 래퍼들 같은 그 가수들이. 네. 근데 왜 쟤네들이 왜 say 그러지? 그 say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영어랑은 완전히 제가 공부도 싫어했을 뿐더러 영어랑 완전히 정말 떨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그거는 저랑은 완전히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아, 대단하다. 제가 이제 어, 피로해서 하게 돼가지고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인터넷을 하면서 영어 자료가 많으니까 나중에 저는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 번역 그 하는 회사에 돈을 내가면서 그걸 봤거든요. 매번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내가면서 그걸 자료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영어 조금만 읽었었으면 좋겠다. 동영상도 많이 자료가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맞아요. 근데 동영상도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또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그 동영상에서 누가 이렇게 하는 말을 조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니까 거기서 막 답답함이 넘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겹쳤죠. 또 한국에서도 나가고 싶고 호주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모든 게 다 겹치다 보니까 영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In your opinion, what has been the best method and worst method for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절대 추천하는 방법 하나와 절대 비추천하는 방법 하나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공유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영어에 흥미를 붙이는 거예요. 흥미가 없으면 사람이 뭘 해도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취미가 다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취미에 영어를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책 읽는 걸 영어 책으로 바꿨고요. 뭐 영화 보는 걸 뭐 자막을 빼고 보는 걸로 바꿨고 이런 식으로 바꿨으니까 다른 분들도 또 요즘 애들 노래 듣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노래를 듣되 팝송을 듣되 팝송 가사에 집중을 하고 꼭 가사를 찾아서 읽어보고 하면 이제 영어를 정말 재미있게 늘릴 수 있죠. 최악의 방법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데요. 그냥 무작정 외우기. 그리고 영어도 연관성이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그 어원론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발음도 안 해보고 무조건 단어 스펠링이랑 뜻만 외워놓으면 정말 나중에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무작정 외우고 문법도 솔직히 문법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건데 무조건 틀에 박힌 문법에만 집중해서 다 외우고 난 이것만 하면 돼 해버리면 정말 재미없게 효과도 크게 볼 수 없게 공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Julie, please let us know about an interesting story that can resonate with English One listeners. 영어를 하면서 경험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공유 바랍니다. How I Met Your Mother이라는 시리즈물을 보는데요. 제가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도 문화적인 농담까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한 에피소드를 보다가 그 캐릭터들이 엄청 웃는데 저는 다 알아듣겠는데 왜 웃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왜 웃지? 왜 웃을까? 자막을 봐도 제가 잘못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인 친구한테 나 How I Met Your Mother의 이번 화를 봤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게 되게 섹슈얼한 농담이었어요. 그런 게 많죠. 미국 네, 농담은 그래서 다 섹슈얼 쪽이에요. 그런 쪽에 네. 관계된 농담들이 많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걸 남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약간 그 미국 쪽 뭐랄까 코미디 코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걔는 진짜 많으니까 그런 게. 예. 그 미국 사람들도 이제 한국말 배우면서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 사람들 한국말 배우면은 러닝맨 같은 거 많이 봐요. 이제 중급 이상 되면은 리얼리티 쇼를 더 많이 보게 돼요. 아무래도 말이 더 자연스러우니까요. 러닝맨 같은 거 이제 보면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쓰는 개그 같은 거나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해요. 외국 사람들이. 특히 유행어 같은 거. 모르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제 그런 데서 힘든 게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 친구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이제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채팅하는 한국 친구가 있다거나 페이스북에 뭐 이러면 조금 더 쉽죠. 이제 그런 거 있을 때 적어놨다가 좀 물어보고 한국 친구한테 그 외국인 친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친구가 많이 있다는 게 아니 그 친구도 만나보시고 그렇게 한 게 그 친구들이 있는 게 재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알겠습니다. 그럼 Here's my last question. 줄리님처럼 영어를 잘하고픈 예비 여왕님들께 소중한 한 말씀, 한국말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 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세운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는 흥미를 붙여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You should be optimistic, but try really hard to achieve your goal. And you should take interest in English. 여러분 주변에 영어왕 있나요? 혹은 본인이 영어왕이라고 생각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영어왕.com으로 오셔서 지금 바로 출연 신청 바랍니다.